오늘은 한국 코드의 올바른 접근에 대해서 한번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한 1, 2, 3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1편 제가 21년도 사용한 언어 정리 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뇌를 했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마는가. 과연 호두 재배한 지 수십 년 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입문한 사람이 이 말을 써야 되는가 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호두 고온피에 대해서 고심하다 8월 13일 고온피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Warning to damage of high temperature. 미국이나 터키, 중국 어디서든 사용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호두가 고온피를 입는다는 말은 시건방적인 소리일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호두 고온피를 치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호두를 갖다 고온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 이 의구심을 저는 갖게 됐어요. 왜 우리 한국의 그러한 연구기관에서는 왜 고온피해라는 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까? 실상 돌아다니 보면 다 느끼는 것이 이건 고온피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연구를 하는 전문기관에서도 표현하지 않았고, 또 호두를 판매하는 판매상들도 왜 고온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거에 제가 처음에 의구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과연 실상인지, 제가 알고 있는 고온피라는 게 실상이 아닌지는 스스로 앞으로 밝혀질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고온피다라고 단언을 내리고 싶습니다. 호두 고온피에 제가 처음 사용한 언어라 조심스럽고 또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는 언어라 사용하지만, 이 Warrant Damage of High Temperature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정리하기로 해서 8월 달에 제가 이 고온피에 대해서 실상을 알리고, 그 다음에 2, 3, 4탄까지 10월 초까지 고온피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내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고온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과 재배에서 고온피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고온피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인산 재배라든가 또 고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호두의 같은 엘로닝화, 그 다음에 다킹화 현상이 고온피의 어떤 이파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똑같다라고 해서 제가 고온피해로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올 한 해 동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고심했던 표현입니다. 왜? 고려 말에 사신으로 갔던 분이 호두라는 걸 갖고 와서 천안 강덕사에 심어서 지금 재배되어 오는 게 500년이 훨씬 넘었는데, 600, 700년 되는데, 그 시절부터도 호두에 대해서 고온피해를 언급이 없었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동영상 찍으면서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호두 재배 영역 정리에 대해서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농업의 영역인지 임업의 영역인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배되어지는 영동, 김천, 무주 이런 데 보면 임업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새로운 신품종이 나왔다라고 판매하는 판매상들은 이걸 농업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밭에다 심어라, 논에다 심어라, 두둑을 놓게 하면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해봤습니까? 그들도 재배해보지 않고 그렇다는 게요. 그럼 그들이 재배했던 재배지 공개하라 이게요. 7, 8년 됐지 않습니까? 8년, 9년 됐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밭에다 재배한 거, 논에다 재배한 걸 공개해라. 가서 보십시오. 예? 재배가 안 되는 곳에다 영역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게요. 이것은 임업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논에다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참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냐? 판매상들은 땅덩어리도 좋고 협소하고 그런데 이 간격을 어떻게 줘라 그 밀식 재배 방법을 막 동원해서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밭으로 가라 할까? 그래서 저는 많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두에 관련된 외국 동영상을 터키라든가 아랍,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이렇게 그 동영상 올라온 거 수백 건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농업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터키, 아랍 국가들은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물론 터키나 아랍 국가에서도 임야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 중국 동영상 아직 올라온 게 많이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그 농업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왜 나는 임업이라고 고집을 피우느냐? 예, 우리 한국의 토지, 그 다음에 강수량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두가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담고서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임야여야만이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밭에 심고 논에 심어서 호두가 5년 이상 자라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자랐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되면 다 호두가 뿌리가 상해서인지 열매 하나 못 맺고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해서는 밭도 경사가 좀 심하고 또 재질이 모래 성질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서는 재배가 불가능한 가실 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왜 밭의 영역에서도 터키, 아랍이나 이런 데는 왜 밭의 영역에서도 이게 잘 자라냐? 그 동영상을 열심히 보면 자갈이 많아요. 자갈이 많고요. 그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항상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항상 물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물 빠짐이 쭉쭉 빠지면 여름에 그 나무들이 어떤 그 가뭄이 심하면 그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저기 그 뭐라 가지 물관 그것을 다 연결을 해놓고 재배를 합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보여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널찍한 데서 최신식 기계를 갖고 톡톡톡 털고 톡톡톡톡 모으고 톡톡톡 주워 담으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모든 뭐 청피 비끼는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갖고 하는구나. 야 최신식 영농 재배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부분에서 조금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그 땅의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토질 논이나 밭은 뭐 수천 년 동안 뭐 막 좋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물 빠짐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물성인 호두에게는 악영향을 주고 뿌리가 조금 깊이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형태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임업의 영역으로 봤고 또 국가에서도 임업의 영역에서 어떤 산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 문제 가지고도 저는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지금서부터 뭐 2011년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것을 알았다라가면은 자세히 정리를 했을 건데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내년 임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월단에 한번 월단의 그 기온 체크라든가 그 강수량을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7일 기준 한국 영하 1도입니다. 중국의 스워치 스워치시 12도입니다. 영하 12도. 우르무치시 영하 13도입니다. 지금 조일성 박피호두가 자라는 신장 위기였지요. 그 다음에 터키 앙카라 지금 1도입니다. 이스탄불 오늘 날짜 5도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16도. 또 이라크의 그 동영상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다와니아라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는 오늘 날짜가 15도입니다. 미국 미국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미국 챈들러 지역의 호두 재배 여기는 흑호두입니다. 챈들러 조지아는 동부지 않습니까? 예, 동부는 흑호두로 유명해요. 그 지금 15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리치먼드 뭐 12도. 조지아 흑호두 왜 우리나라가 처음에 강덕사에 온 것이 왜 흑호두가 안 들어왔을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코르크충은 더위를 이겨내거든요. 고온폐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코르크로 쌓여져 있느냐 안 쌓여져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조지아의 그 흑호두는 그 은행처럼 은행이 밑에는 코르크가 쌓여져 있지만은 은행나무가 코르크가 쌓여져 있지만은 새순이라든가 뭐 1, 2년생들은 코르크가 안 쌓여져 있잖아요. 그 흑호두가 바로 그겁니다. 오래된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코르크층으로 쌓여져 있지만은 새로운 새순이라든가 뭐 2, 3년 이런 것은 쌓여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저는 이런 고온폐가 심한 우리나라는 흑호두가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흑호두가 들어오지 않고 맨 처음에 일반 호두가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동영상을 유심히 보면 그 호두를 손으로 까요. 일반적인 큰 나무에서 따가지고 손으로 까요. 우리처럼 망치로 깨는 게 아니라 손으로 까요. 원래 그런 건데, 그럼 왜 우리 한국은 망치로 두들겨 패야 그걸 깨지냐? 청피 벗긴 다음에 그 안을 깔려면 망치로 깨가지고 왜 먹어야 되냐? 그거 문제거든요. 그것은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들어왔던 토착 코드가
우리 한국의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것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본,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고, 뭐, 일본 뭐, 이렇게 뭐 또 계량 중에 나오고서 우리 한국으로 온 게 그 서리 피해 때문에 이게 두꺼운 것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교잡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그 1970년대 이제 신령이라는 호두가 막 도입되기 전에 그때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호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면 아마 지각이 있었던 선구자들이었다면은 호크두를 그때 갖고 와 드리는 실량보다는 호크두가 낫지 않냐. 왜냐면 호크두는 그 나무로도 가치가 있잖아요. 고급 목재로 사용하잖아요. 최소한 150년 수령 되는 그 나무들은 막 그 지름이 60cm 이상 1m 이게끔 커서 반듯하게 올라가고 목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그 틀림이 없으면 한때는 총기 개머리판으로도 흑구두 나무가 많이 활용했고 지금도 고급 목재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흑구두 그 알도 상당히 그 우리에게 좋은 걸로 이렇게 인전 그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이 흑구두는 좀 조지아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들었어야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 한번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환을 못 시켰다. 그냥 실령으로 갔다니 재배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호두, 예. 아마 캘리포니아도 한여름 30도 안 넘을 겁니다. 네. 제가 이 중국의 조직성 발표들을 키우다 보니까 스워치하고 우르무치시는 제가 유심히 그 온도 체크를 한여름에도 했는데 최고 온도 올라간 게 29도예요.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은 최고 올라간 게 29도입니다. 우리 한국은 35도, 36도 막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리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계속 한 몇 번 말씀드린다마는 호두는 온대식물이다. 온대식물은 30도가 넘으면 고온폐를 입는다. 거기서 착안했던 거예요. 우리 호두가 고온폐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도 안 쓴 얘기를 제가 쓰기 어려웠던 것은 이 식물을 어떤 식물로 봤느냐, 어디에서 재배가 적합한지를 봤느냐. 나는 우리 선조들을 대단히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 농업에 대해서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왜? 한국의 그 100년 전만 돌아가도 뭐 95%가 농업에 종사를 했고 임업에 종사했고 어업에 종사한 1차 산업자들 아닙니까? 100년 전만 돌아가도 그래요. 1920년도만 돌아가도 다 농사꾼의 그 농사를 짓고서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끼니 걱정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다. 그런 우리 선주들이 왜 그 무주, 영동, 김천 외에는 호두를 재배하지 않았는가? 왜 다른 데다 왜 재배를 안 했는가? 해발고도가 낮은데 왜 재배를 안 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선주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선주가 여기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실패를 다 봤어요. 그런 우리 선주들이 터다 끊어온 것을 1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몇몇 장사꾼들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낸다? 어린 턱도 없는 얘기예요. 선주의 농사법을 무시한 처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잘하면서 호두 안 봤습니까? 그 집들이 호두를 따던가요? 못 땄습니다. 몇 해는 땄죠. 그렇지만은 지금 다 맺어 있어요. 시골 웬만한 시골에. 우리 손주들은요 정말 성경치명하고 정말 앞을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것을 다 재배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몇몇 장사꾼의 노란하는 새로운 그 호두 농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깊이 조금 더 내다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중국, 터키, 이라크는 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산악지대 그 추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 지역, 더운 데는 이라크도 많이 덥잖아요. 그런 데서 아마 재배가 될 게요.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절대로 30도 안 넘습니다.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뭐 한 연중 평균 기온이 겨울에도 영상 한 5, 6도 해서 한여름에도 한 24, 5도 선선하죠. 해양성 기후니까.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최고의 호두 재배 적합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또 그 지역의 온도 변화를 계속 측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과연 호두를 우리 한국에서 임업의 영역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사용한 언어 중에 시건방진 소리입니다만 세계 최초 사용한 언어입니다. 호두 고음피에 월런트 데미지 오브 하이 템퍼러처, 이거 처음 사용한 언어예요. 뭐 외국 언어 찾아보세요. 없어요. 호두에 대해서 고온 피해를 언급한 나라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그들은 30도 이상 되는 기온에서 이 호두 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고온 피해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요. 오로지 우리 한국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이런 고온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제 동영상을 봤듯이 호두가 전부 다 새까맣게 다 떨어지고 이빨에 다 떨어져 나가고 8월달, 9월달, 10월달 되면 호두 하나도 못 찾아낼 수 없잖아요. 예? 저지대에서 재배했을 경우 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의아했던 것을 제가 오늘은 제 1탄으로 제 1편에서 우리 이제 한국 호두에 대해서, 한국에서 호두 재배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